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이작가TV입니다. 오늘은 사진예술 이야기인데요. 부제가 예술사진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제가 6개의 그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우리가 보통 찍는 그런 사진에서 보다 자신만이 추구하는 어떤 약간의 예술성을 가미했다라고 하는 사진으로 가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6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다른 맥락, 다른 상황에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마구 사진을 찍은 그 결과물도 어떤 특정 맥락 속에서 이거 예술 사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가로서 또는 예술 사진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사진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그 응용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6개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통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인데 유튜브 특성상 한 20분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얘기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노출이란 무엇인가? 사진은 대상을 렌즈라는 변환 장치를 통과시킨 변화된 대상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네, 맞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변환이라는 곳에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렌즈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대상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양과 세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상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세기는 즉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전체를 모두 다 매체에 기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본 대상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카메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행위를 우리는 노출을 맞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카메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눈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카메라와 같은 구조입니다. 렌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홍채가 있죠. 홍채가 있고 또 홍채로 인해서 동공이 크기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망막에 이제 그 세포들이 있어서 그 빛을 감지를 하죠. 카메라의 필름이나 센서에 해당됩니다. 카메라도 이거랑 동일한 구성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인간의 눈과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 인간의 눈은 제가 여기 장황하게 써놨습니다만 좀 더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쭉 읽어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의 눈은 암정응과 명정응을 통해서, 즉 그게 뭐냐면 망막에 있는 세포, 빛을 감지하는 세포의 밀도를 크게 하고 또 적게 함으로 인해서 빛에 적응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을 상당히 다르게 할 수 있고요. 또 홍채를 이용해서 동공의 크기를 좁혔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빛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망막에 도달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예를 들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가장 최대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망막에 있는 빛 감지 그 세포들은 최대한 많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곳에 가면 그 반대가 되겠죠. 동공은 가장 작아지고, 그 다음에 또 망막의 세포는 많이 분산시켜서 많이 또 숨겨서 적절하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그 빛에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그 컨트라스트 비율은 100만, 1000만, 억, 10억 비율, 30 f-stop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것부터 가장 어두운 것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큰데, 카메라는 그 큰 범위를 전부 못 담아낸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눈과 카메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조리개는 인간의 홍채처럼 순간순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놓으면 딱 그 정해놓은 대로 사진이 찍히죠.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의 조리개는 대상의 밝기 변화에 따라서 조리개나 셔터를 변화시켜가면서 대상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센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센서와 필름은 셔터가 열리는 그 한순간에 딱 고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대상의 콘트라스트를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이나 센서가 기록할 수 있는 콘트라스트의 범위는 약 7 f-stop 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7 f-stop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의 비율을 따지면 128배 정도만 카메라가 기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다고 얘기할 만큼 그 빛의 영역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스탑 그 이상의 자연의 컨트라스트는 인간의 눈이 바라본 대로 카메라에서 기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자연을 본 그 내용을 카메라가 센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센서에 기록한 것을 프린트나 모니터에서 다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이 두 가지의 대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빛의 모든 컨트라스트를 모두 다 재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존 스케이드라고 나오는데요. 안셀 아담스가 만들어낸 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빛이 트랜스폼 돼서 모니터나 프린트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 하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그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이 제가 노출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카메라의 노출기가 제공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나중에 보정을 좀 한 사진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와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사진이 미처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이 벽면에 그 하이라이트가 살짝 가라앉으면서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런 디테일이 다 보이죠. 그런데 카메라는 이런 디테일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는 것이죠. 두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그 검은색으로 뭉개진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디테일이 드러나죠.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큰 사진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그 범위 내로 가져오는 것, 이게 보정의 하나의 또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의 3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진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출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퍼처, ISO, 셔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퍼처는 조리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셔터는 우리 계속 셔터라고 쓰죠. 네. ISO는 감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퍼처는 그 렌즈의 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공의 크기죠. 홍채로 우리가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듯이 우리 눈의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얼마나 많은 빛이 들어갈 수 있게 조절하느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그 빛이 얼마나 오래 그 빛을 받아들여야 그 인식이 되고 센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ISO는 빛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또 얼마나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도록 조절을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예전에 ISO는 ASA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ISO 100, ISO 200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필름은 그 ISO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그 ISO를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죠. 조리개, 셔터, 감도를 노출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진 우리가 노출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입니다. 자, 에퍼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톱 파이프 안에 이제 여기 조절 장치가 있죠. 이 조절 장치가 이제 홍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홍채를 돌려서 이 파이프의 이 파이 넓이를 조절하면 그 넓이가 조절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조리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넓이로 물이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거, 물의 그 굵기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얼마만큼 오래 이 수도 꼭지를 열어 놓느냐, 또 얼마만큼 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은 물이 채워지는 그 양이 적을 것이고, 오래 셔터를 열어 놓으면 물의 양은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ISO를 여기서는 이제 그 버켓의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버켓에 물이 다 채워져야 제대로 노출이 맞는 사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 노출이 이 통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요만한 굵기의 물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 틀어놔야 이 버켓에 물이 가득 채워질까 하는 건데요. 만약에 요거에 반 정도 되는 그 버켓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버켓은 나는 요만큼만 물을 받아도 적절한 노출로 대상을 재현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반통만 채워주면 됩니다. 물을 반통만 채워주면 되니까 이 버켓은 고감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몰 버켓은 하이 ISO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즉 물이 빨리 채워진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라지 버켓은 로우 ISO, 저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SO가 높으면 요만한 또 4분의 1 정도만 한 그런 버켓이 있을 때는 이 셔터 스피드를
지금 이 큰 통에 4분의 1 정도 시간만큼만 틀어놔도 물이 가득 차니까 셔터 스피드를 빨리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 에퍼처도 물의 굵기를 2배로 늘려주면 같은 셔터 스피드에서도 물이 2배 속도나 빠르게 버켓에 찰 것입니다. 그래서 이 ISO와 셔터 스피드 에퍼처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아무리 똑똑을 해도 인간만 못합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요. 뭐 요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뭐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우리가 적절한 노출이다 라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노출계라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서가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 인간의 두뇌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 노출계는 사물을 18% 그레이로 인식을 하고 모든 사물을 18% 그레이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흰색을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그 밝은 흰색을 18% 그레이로 만들기 위해서 노출계는 조리개를 더 닫으라고 우리한테 서제시션 조언을 하고요. 또 그 조언을 따라서 촬영을 하면 그 흰색은 회색으로 촬영이 됩니다. 또 검은색을 찍을 때 우리 카메라의 노출계는 또 그 검은색을 18% 그레이로 만들기 위해서 조리개를 더 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검은색은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출계는 사람의 두뇌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출을 잘 맞추기 위해 우리는 3가지 감도, 조리개, 셔터를 조절합니다. 그 조절을 기계에 맡기면 소위 인공지능 촬영 모드가 되죠. 휴대폰 촬영은 거의 99% 인공지능 자동 촬영 모드가 사용됩니다. 조금 더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면 우리는 3가지 감도, 셔터, 조리개를 인공지능 기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조절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라이카 3F3G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카메라는 완전 수동이죠. 노출계도 없고 또 전자식 조리개나 전자식 셔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또 ISO도 필름이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동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이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나도 한번 수동 카메라로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 지식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건너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F자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노출계로 그 상황을, 그 장면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ISO가 감도가 100인 상태에서 조리개 F8, 셔터 250으로 아주 적절한 그런 노출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래의 3가지는 전부 다 같은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표현의 효과 이런 걸 떠나서 노출의 하나한 동일한 노출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즉 감도 100에서
조리개를 F2로 바꿨을 때 셔터 스피드를 4000분의 1로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동등하게 노출값을 얻을 수 있고요. 또 ISO 200으로 바꾸고 F4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거 대비해서 동일한 하나 밝아지고 두 개 밝아지고 세 개 어두워지기 때문에 동일한 그 노출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400으로 두 스탑 밝아졌고 또 F8에서 F16으로 그 두 스탑 어두워졌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같고 그래서 동일한 노출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정확한 노출의 개념을 알고 알맞은 노출을 통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적정 노출에서 벗어난 어떤 의도를 가지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의도한 다양한 노출로 다양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의 개념을 오늘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계속 공부 좀 해보시고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셔터 편과 조리개 편에서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라이프 이작가TV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